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선가 아픈 것 같고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아서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걸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건강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은 뭘 해볼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도 어렵고 자주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계에서는 50대 이후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시계가 조금씩 다른 시간에 맞춰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을 관장하는 호르몬, 쉽게 말해서 잠이 오게 만드는 우리 몸속 물질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김 씨는 은퇴 후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새벽 3시마다 깨서 뒤척이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죠. 그런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작하신 후 지금은 밤 10시 30분에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변화를 하셨을까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쉽게 말해서 파란빛이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마치 밤에도 햇빛을 받고 있다고 뇌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셨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일, 이게 생각보다 몸에 큰 일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시계추가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밤에 잠들기 어려우시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만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가끔씩 힘껏 돌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좋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50대 이후에는 하루 30분씩만 몸을 움직여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0분이라고 하면 TV 드라마 한 편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이죠. 59세 박순희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계시다가 체중이 늘고 당뇨 수치도 높아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몸도 아픈데 괜히 더 다칠까봐 겁도 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집 앞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부터였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점점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 숨이 차더라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언덕길을 걸을 때 조금 힘들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둥들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즉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몸이 아프거나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해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도 변하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50대 이후에 영양 섭취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재료를 써야 오래 버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72세 이정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이 씨는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어지럽고 기력도 없고 감기도 자주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질 부족과 비타민 결핍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비타민은 몸의 기능을 돕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 씨는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달걀 하나와 우유 한 잔, 바나나 반 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가 들어간 찌개에 밥 한 공기를 드세요.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반찬과 함께 가벼운 식사를 하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거예요.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이 낡은 부분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니까요. 또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칫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커피잔으로는 10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을 잘 돌봐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이와 관련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 자녀들의 독립, 건강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는 마치 몸속에서 불이 나는 것과 같아서 오래 지속되면 혈압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68세 최미영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자꾸 슬픈 생각만 들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어서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 2회 노래 교실에 다니시고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십니다. 무엇보다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시작하신 후로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하시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도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또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습니다.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5분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거나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도로가 막혀도 새로운 길을 뚫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75세 김학수 씨는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한글 자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손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온라인 쇼핑까지 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70세 정옥순 씨는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해외에 사는 딸과 소통하고 싶어서였는데 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 이제는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보거나 악기를 배워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모두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독서는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활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거든요. 하루 30분만이라도 책이나 신문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퍼즐이나 십자말 풀이, 수도쿠 같은 두뇌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 논리적 사고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도 몸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모두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약속드린 5단계 건강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둘째, 하루 30분 이상 몸 움직이기.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기. 셋째, 매 끼니 단백질 1가지씩 포함하기. 물 하루 8잔 이상 마시기.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기. 힘든 감정은 혼자 참지 말고 표현하기. 다섯째, 매일 30분 이상 책 읽거나 새로운 것 배우기. 뇌를 자극하는 활동 하나씩 하기.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보지 않으실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선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